네, 아령. 오늘도 역시나 영상을 보는 친구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고려시대 사상 두 번째 파트, 바로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럼 불교가 고려시대에 넘어오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학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부분들을 넘겨주게 되죠. 정치적인 부분은 넘겨주게 되고 종교적인 부분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유학은 치국의 도, 불교는 우리가 수신의 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닦는 도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샤워의 도다라고 해서 애들에게 개욕을 먹었죠.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수신의 도인 불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신라 말이 되면 바로 호족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종이 유행한다라고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습니다. 불교에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었죠. 교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교종과 그 다음에 라고 하는 깨달음, 내 안에 붙여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실천을 강조하는, 참선과 실천을 강조하는 선종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태조 왕건에 의해서 건립된 고려로 넘어오면요, 고려 초기가 되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무래도 왕권 강화에 유리하고 조금 더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교종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선종은 조금 침체기를 겪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중심이 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는 더욱더 성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려 중기가 되면은 이 교종이 큰 두 개의 세력으로 분화가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법상, 문벌 귀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자경, 즉 인주 이씨 세력이 지지하는 법상종과 그 다음에 이 인주 이씨에 대항하는 다른 문벌 귀족과 왕실이 지지하는 바로 화엄종으로 둘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교종 중에서도 교종과 화엄종,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교종이 법상종과 화엄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대표자가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각국사. 카메라 흔들어. 다같이. 자, 흔들렸죠? 네.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채를 떨어뜨렸네. 지금 부채 떨어뜨려서 죽겠다고 카메라를 막 흔들네요. 자, 대각국사 의천이 불교를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왕자 출신이죠. 고려시대에는 이제 왕자들이 불교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왕실에서 한 명씩 이제 불교에 입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의천입니다. 송나라에 유학까지 갔다 온 유학파예요. 유학을 갔다 와서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 하나가 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 승려가 바로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의천은 바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운 종파인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개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감, 겸수를 강조하죠. 이 교감 겸수는 뭐냐면 교리와 그 다음에 실천을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교리예요. 교리를 내가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교리를 먼저 알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천의 이러한 불교 통합운동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겉으로 형식적인 교단적 통합에 가까웠다라고 해서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 문벌귀족이 다스리던 이 헷갈리는 시기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라서 성공하게 칠게요. 이 중기 문벌귀족이 다스리던 중기의 시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무신 정변이죠.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무신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쇠퇴하게 되는데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 공부하는 교정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싫어하겠죠. 그래 네가 맞췄어요. 지금 보고 있는 네가 교정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붙여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바로 선종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신정변 시기가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불교 내부적으로 굉장히 폐단이 많이 심화가 됩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불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폐단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바로 무신정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내부에서 그냥 우리 불교가 이러한 폐단을 하면 크게 썼니? 폐단을 우리가 스스로 없애가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러한 운동을 결사운동이라고 하고 여기에 앞장선 스님 두 분이 계신데 바로 첫 번째 스님 여러분 여기 파트에서는 이 흐름 과정 가운데서 스님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승려들을 아는 게. 승려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결사운동, 불교를 깨끗하게 하자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진울, 바로 수선사 결사운동. 목이 이렇게 아프지? 그 다음에 이 진울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요셉, 이름도 참 그지 같죠? 아니 그지 같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죠? 좀 이상하죠? 요셉은 백년사 결사운동. 불교의 폐단을 없애고 깨끗이 하자라고 하는 불교 스스로의 운동이 정화운동이었던 거죠. 특별히 진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사운동과 더불어 불교 통합운동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선종과 교종으로 분열되어 있던 불교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되죠. 특별히 이러한 통합운동을 해 나가면서 주장했던 논리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도노점수.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조금씩 수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쌍수.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점점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수행해 나가야 되냐면 정과 해를 함께 수행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선종에서 강조하는 실천, 또 하나는 교종에서 강조하는 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울과는 조금 다르게 선종을 중심으로, 선종이죠, 그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까지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의천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부채가 참 좋네요. 저희 배를 다닐 수가 있어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의가 있고 추후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요새는 백년사 결사운동으로서 요거는 어떤 계열이냐면 의천이 만든 천태종 계열이에요. 천태종 계열로서 조금 진울보다는 지방 중심적이고 좀 대중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천태종을 중심으로 한 백년사 결사운동 이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진우는 수선사 결사운동, 도도정숙, 정액산수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로 진우에게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자 이름은 해심이죠. 해심은 불교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유학까지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바로 그래서 무슨 주장을 하게 되냐면 유불 일치설을 주장을 합니다. 유교와 불교도 결국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무신정변 이후에 쇠퇴되었던 유학에 조금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유학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유불일치설로 인해서 성리학 수용의 고려말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무신정변 시기에 이러한 활동들이 있었지만 바로 고려 말 원간섭기 시기가 되면서, 원간섭기 시기는 안 따라와도 돼요. 글이 안 나왔어. 원간섭기 시기는 원나라 간섭 받으면서 원나라와 관련된 권문 세력들이 권력을 잡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을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더 많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종교적인 문제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불교의 해단이 더욱 심화되게 되고 방금 있었던 이러한 개혁의 열풍은 사라지게 되죠. 결국엔 불교의 폐단이 심화되게 되자 추후에 우리나라 신진 4대부, 고려를 조선을 건국하는 신진 4대부의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불교를 비판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잘 나가던 불교는 고려시대 때 한파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조선시대 가면 자신의 모든 자리를 유학, 성리학에게 내주게 되죠.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흐름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되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승려들의 활동, 승려들의 주장, 특별히 통합운동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가 고려 파트 마무리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미리미리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이번 한국사 시험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는 도서관에서 자면서 보시는 친구, 뒤에 엄마 있는데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가끔 보면서 겁나 웃어요. 저 아는 척 영상 봤다고 아는 척 하시거든요. 창피한데요. 쑥스럽고.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